안녕하십니까. 신근일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해 드릴 무기는 우리 한국의 K2 전차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라이벌로서 세계 전차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투기보다 더 비싼 인류 역사상 최고가의 전차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8 주력 전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레오파르트 2 A8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8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A8 이렇게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오파르트 A6를 지급을 해줬죠.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그런데 이 레오파르트 A6는 다른 120mm 화강포와는 달리 이 55 구경장, 그리고 우리 한국의 K2도 55 구경장인데 그 55 구경장이 최신 주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공격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방어력 등등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세계 랭킹 1위라고 밀리터리 마니아로들부터 평가받던 전차예요.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선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동네 북이구나 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죠? 47여단이 들어가다가 그냥 뭐 브래들리하고 같이 왕창 깨진 사진, 그리고 란셋 드론으로부터 파괴되는 사진, 란셋 드론 공격받기 직전의 사진, 이것도 역시 란셋 드론 공격받기 직전의 사진, 이건 지뢰밟고 돈자된 사진들. 그래서 독일 슈페겔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을 상대로 레오파르트 2 타고 전투를 하고, 실제로 전투를 하고, 그리고 피해를 봤는데 어떻더냐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독일에게 속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속았냐? 이거 지뢰 밟아도 괜찮고 워낙 방어력이 좋아서, 그리고 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맞아도 한 방에 부서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뢰 밟으니까 돈전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공격받아서 우리 전차병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타고 똑같은 전선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싸웠는데 브래들리는 이거는 뭐 전차도 아니고 장갑차인데 한 명도 안 죽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독일 슈피겔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더 충격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이 레오파르트 2 전차 운영국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구나. 왜 깜짝 놀라냐?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 A6나 지금 뭐 독일이 장착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A7, 노르웨이가 계약했다고 하는 레오파르트 A7 NO, 뭐 이런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레오파르트 A6를 개량한 거 뭐 다 그놈이에요. 차체는 그대로고, 방어력 조금 뭐 강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 다 꽝인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전쟁 벌어지면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신흥국 전차, 그러니까 우리 신흥국은 대한민국이고 그 신흥국 전차는 K2죠. 신흥국 전차보다 모든 면에서 밀렸던 레오파르트, 이 레오파르트 A7의 이미지 세탁에 필요했던 독일입니다. 야, 왜냐? 이제 레오파르트 A7으로 그냥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차기 전차 사업을 그냥 강제로 일방적으로 마무리해 버리고 난 뒤에 노르웨이 산업기술 전문지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물자청 평가 결과 K2 NO 전차가 레오파르트 2 A7 NO 전차보다 모든 면에서 성능 우위에 있었고, 국방물자청이 두 차례나 K2 NO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독일 전차를 선정했다. 사실 70톤이 넘는 이 전차는 중량 초과 문제만으로도 탈락감이었지만 정치적인 배경으로 승자가 되었고, 이제 노르웨이 육군은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전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자, 노르웨이는 뭐 어마어마한 이 피오르드 해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오르드 해안을 가로지르는 뭐 교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량을 건널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 너무 무거우면 못 건너니까 노르웨이 이 전차 사업의 ROC 중에서
전차 무게는 65톤의 제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K2 기본형이 55톤이죠. 여기에 증가장갑하고 뭐 여러 가지 능동 방어장치 이런 걸 갖다 붙이고 나니까 우리 K2 전차 노르웨이 사양은 62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레오파르트 전차 딱 봐도 그냥 덩치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레오파르트 전차는 너무 무겁다 보니까 능동 방어장치도 안 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톤 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ROC 초과했으니까 애초에 여기는 ROC를 초과해서 탈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쟁을 시켰고 노르웨이의 방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물자청이 여러 가지 평가를 다 해보니까 화력,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한국의 K2가 우수하다라고 보고서를 두 차례나 국방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국방장관이 레오파르트 전차 무게도 무거워서 다리를 건널 수도 없는 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정했죠. 이게 이제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일파만파 큰일 났죠. 그러니까 독일은 야, 이 A7이가 안 되겠다. K2 전차에게 졌다는 게 소문 다 나버렸다. 그러니까 K2 전차에게 졌다라고 소문 안 난 거로 뭔가 물타기 좀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그야말로 갑자기 갑툭 튀한 4세대 전차 레오파르트 2 A8입니다. 헝가리에 그 레오파르트 A7 모델을 팔았는데 그때 헝가리가 우리 이런 거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양이 있어요. 그 사양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래 이렇게 이 사양을 표준 사양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A8, A8로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5월 26일 23년도 체코 방산 전시회에 이렇게 생긴 전차를 출품합니다. 딱 봐도 앞에 A7보다 없던 게 있죠. 이 A7은 여기 그냥 밋밋했는데 뭔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레이더죠. 능동 방어장치.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인데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뭐 좀 모양새 안 나니까 이거 기술 도입해서 라이센스 생산합니다. 그래서 유로 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여기 포탑 뒷면에 뭔가 불룩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A7 그런 거 없죠. 이게 뭐냐? 자, 해보니까 전력이 좀 부족하다. 왜? 이 15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1500마력짜리 엔진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하던 1970년도부터 70년대부터 그대로 쓰던 엔진이야. 무려 50년 된 엔진이죠. 그런데 그 레오파르트 1, 레오파르트 A4 이런 전차들이 55톤 정도였는데 이게 뭐 점점 이제 이 사양이 많이 붙고 증가장갑, 추가장갑 뭐 잔뜩 붙고 하니까 무게가 늘어났는데 아직도 엔진은 그대로 1500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력 생산 보조장치 APU를 갖다 붙인 겁니다. 양쪽에다가 엄청나게 커졌죠. 저 무게도 또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딱 보기에 앞에 능동 방어장치의 레이더 그리고 포탑 뒤에 APU 이게 딱 들어간 이게 A8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카탈로그 데이터로부터 완전 뻥 스펙이에요.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이 클라우스 마파이 베그만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회사죠. 이 마법을 부렸는데 뭐냐? 그냥 야 대충 그냥 적어 그렇게 라고 한 거죠. 일단 크기는 7.7m 길이입니다. 포신 빼고 폭은 3.7m. 그런데 이 3.7m가 레오파르트 A7도 3.7m 이것도 3.7m. 아니 보기에도 옆에 APU가 불룩 튀어나왔는데 차체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3.7m 그대로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한 4m는 되겠구만. 근데 그대로 해놨어요. 중량은 64.3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파르트 A7이 67톤이거든요. 아니 A7보다 레이더도 들어갔고 그리고 APU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A7보다 더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래놓고도 미안한지 MLC 그러니까 교량 통과 하중은 70에서 80톤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아니 64.3톤이면 뭐 70에서 80톤짜리 통과 하중 뭐 그냥 넉넉하게 건너는 거죠. 64.3톤인데 근데 교량 통과 하중은 70에서 80톤이니까 넘는 교량은 건너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거 70톤 넘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엔진은 그대로예요. 1500마력짜리 엔진. 그런데 레오파르트 A4가 55톤인데 이건 지금 거의 한 20톤 정도 늘어났죠. 그런데 레오파르트 A4보다 속도는
최고 속도는 5km, 시속 5km만 줄었어요. A4가 시속 65km, 요거는 시속 60km. 그리고 등판 능력은 레오파르트 A4하고 똑같아요. 60도 경사로 올라간답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A6에 들어가던 L55 활강포, RH120 L55 활강포를 조금 더 개량해서 관통력을 한 8% 늘렸다라고 해서 A1 활강포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리모컨으로 기관총 조작하는 그 시스템 하나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기본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 스펙 사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뭐가 많이 붙었는데 어떻게 더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말인지요. 그래서 아니 A7이 67.5톤인데 이래도 되나?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카탈로그에 무게가 나와 있는데 61.5톤에서 64.3톤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그러면 L7하고 뭐가 바꿔졌냐? 뭐가 개량됐냐? 일단 유로트로피 APS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이 되었죠. 이게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강포, 개량된 활강포 8% 정도의 관통력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 3세대 복합 다층 장갑, 그래서 방어력도 더 좋아졌다.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집어넣어서 사격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전기가 모자라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 전력 유닛 APU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걸 포탑 측면에 갖다 붙여서 옆으로 삐죽이 튀어나오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물리의 법칙을 완전히 역행해서 이런 거 없는 A7보다 우리는 더 가벼워졌다. 얼마나? 5, 6톤이나 가벼워졌다. 말도 안 되죠. 70톤 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게만큼 껑충 뛴 가격입니다. 원산지 독일 정부 납품가도 무려 408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군이 K2 전차 사면 뭐 90억, 100억 이렇게 하죠. 왜냐? 우리는 뭐 제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나머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군수사령부에서 경상경비로 사죠. 그래서 전력 투자비로 사는 건 우리는 딱 전차값만 주고 삽니다. 한국군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제일 쌀 때 1차분은 85억, 지금 뭐 100억, 110억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죠. 포탄도 사야 되고 여유 부품도 사야 되고 엔진도 여유로 사야 되고 뭐 트랜스미션도 사야 되고 여유 부품 많이 갖다 놓죠. 그래서 그러한 여유 부품, 여유 포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교육훈련 또 뭐 어떤 기지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인데 가격이 천차만별 등락을 하게 되는데 자국군이 쓰는 건 차값만 주면 돼요. 왜? 나머지는 군수사에서 부품 그냥 경상경비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A6 18대 주고 그거 인벤토리 비니까 그만큼을 이 A8 새로 샀어요. 새로 사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가격이 무려 대당 2,916만 6천 유로 공급 물량의 18대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408억 원이다. 대당. 우리 한국군은 K2 전차 대당 100억 원에 사는데 여기는 대당 408억 원에 독일군이 샀더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전투기 가격을 뛰어넘게 된 전차. 근데 이탈리아에 견적서가 또 들어갔어요. 이탈리아가 자기네들 쓰던 아리아테 전차. 이거 너무 노후됐으니까 일부는 개량하고 일부는 교체하자.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제 전차 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냥 사서 쓰자. 그래서 독일의 이 레오파르트 A8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23년 6월 17일자 기사인데 이탈리아 정부가 C1 아리아테 전차 일부를 대체하는 4세대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A8 전차를 선정하고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입 물량은 125대로 계약 금액은 최소 40억에서 최대 60억 유로에 달한다. 와, 이게 대체 얼마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대당 448억 원에서 616억 원이다. 그래서 448억 원은 뭐 기본형으로만 사면 448억 원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즉 부품 이런 거 집어넣으면 616억 원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와, 전투기. 우리 한국의 FA50 블락 10 같은 경우에 뭐 한 450억 정도 하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팔았던
FA50 A사 레이더 들어가고 하는 그 버전 660억입니다. 완전히 전투기 가격이죠. 그 전투기 가격으로 전차를 산다. 그런데 들어가서 저렇게 그냥 여러 대가 허무하게 깨진다. 이게 가성비가 맞는 겁니까?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 그런 가격인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전차 가격 사례 보겠습니다. 대만이 2019년도에 미국으로부터 M1A2T 다운그레이드형의 에이브람 전차를 샀어요. 231억 원. 이건 당연히 부품, 탄약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폴란드가 작년에 2022년도에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샀죠. 그런데 이건 다운그레이드형이 아니고 미국이 쓰는 SEP3 사양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해요. 513억 원. 이건 이제 지금 폴란드가 지금 전쟁 진짜 할 것 같네 해서 탄약 부품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사서 이 가격이 됐다고 합니다. M1A2 루마니아는 54대 이 중고 구입하는데 261억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고 오버홀인데 많은 부품과 탄약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체적으로 좀 바가지 좀 씌우는 분위기네요.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 팔았는데 대당 250억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품과 탄약 많이 들어갔죠. 노르웨이에 54대 레오파르트 A7N5 들어갔죠. 451억 원. 엄청나죠. 그런데 독일이 자격군 전차 408억 원 주고 사고 이탈리아는 616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오파르트 전차가 우리 한국의 K2 전차보다 1.7배에서 2.6배 정도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전차를 왜 사냐? 날이 갈수록 치솟는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인데 이 돈 주고 이게 맞을까? 차라리 이 전차 2대 가격이면 F-35 전투기 한 대 사는데 F-35 전투기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전차 한 대 가격이면 아파치 헬기 한 대인데 아파치 헬기가 더 낫지 않나? 아무리 아파치 헬기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전차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그냥 딱 봐도 아파치 헬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전차가 600억 원 주고 사서 정말 지뢰가 있거나 말거나 짓밟고 지나가 버리고 대전차 미사일 날아오면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적 전차포 맞아도 멀쩡하고 그러면서 적 참호 그냥 짓밟고, 이 정도 되면, 그런 돌파력이 있다면 616억 원 가치가 충분한데 보니까 뻥뻥 터져요. 그래서 독일의 이 레오파르트 전차 A8 앞으로 우리 한국의 K2 하고 계속 경쟁을 할 텐데, 특히나 K2PL 즉 폴란드하고 공동 또 추가 개발하죠. 그거하고 굉장히 경쟁 체제가 될 텐데, 이 레오파르트 A8은 완전히 뻥 스펙에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